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자, 앤토네트 트라우마 대학이 두 번째. 오늘은 이제 내가 나에게 하는 위로의 힘. 지난번에 내가 나를 이해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에게 하는 위로의 힘이라는 주제인데, 먼저 이제 보신 영상에 보시면 먼저 이제 우리가 영상을 봤죠. 거기 보면 앤토니 자기가 써온 시를 박사에게 보여주고 같이 읽는 장면이 나오죠.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나중에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앤토는 그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든 어려운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토는 사실은 100%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시면 앤토니하고 같이 입양됐던 두 형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비극적인 삶을, 교도소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거기에 비해서 앤토니는 그래도 자기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드라마 이쪽에 보면 이렇게 앤토니 술이나 이런 마약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또 거리에서 어느 정도 컸는데도 자기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앤토니 이미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분노 조절에 문제는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앤토니로만 얘기하자면 굉장히 정말 어려운 여건이고, 그리고 힘든 여건으로 살았죠. 그리고 돈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앤토니 한 가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뭐냐면 앤토니는 그 혹독한 여건에서도 책을 읽을 줄 아는 청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굿윌 헌팅하고도 조금 연결은 되지만 어쨌든 책을 읽는 청년이었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시를 쓸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앤토니 자신을 살아있게 해주는 강한 에너지, 책을 읽고 시를 쓸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분노 조절 문제 때문에 동료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지만 사실은 마약도 안 하고 알코올도 안 하고 자신을 지켜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독서였고, 글을 쓰고 시를 쓰는 거였죠. 그래서 그래서 이 닥터 데이븐포트가 앤토니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라마로 다시 들어가 보면, 드라마에 보면 데이븐포트 박사가 앤토니를 자기 집에 추수감사절에 초대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이렇게 요리를 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추수감사절에 가족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앤토니는 가족 없이 살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가족이 뭔가를 보여주고 가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앤토니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추수감사 그런 가족의 축제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앤토니 박사한테 자기가 쓴 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시입니다. 그 영상에도 나와 있었죠. 정말로 좋은 시인데 한번 같이 이 대사를 한번 보면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시의 제목은 뭐냐면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누가 이 어린 소년을 위해서 울어줄까?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will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울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려해주고 일부러 그를 위해서 울음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누가 바로 이 소년을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노력을 해서 이 어린 소년을 위해 울어줄까? 그런 시예요. 이 시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누가 이 어린 소년을 위해서 울어줄까요? Lost and all alone. Lost, 길을 잃어버렸고, all alone, 늘 전체적으로 그냥 혼자 있는 이 소년. 길 잃고 외로운 소년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까요?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누가 울어줄까요?
abandoned without his own. without his own. 자기 것이 없이 abandoned. 버려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냥 내동댕이 쳐진 버림받은 소년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까요?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누가 울어줄까요? He cried himself to sleep. To sleep. 잠자려고 할 때, cry himself. 스스로, 우는 그 소년을 위해. 잠잘 때 혼자 운다. 이거, 올리버 트위스트나 이런 생각이 나죠? 어려울 때 어린아이가 그 잠자리에 웃어 흐느낄 때. 누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울어줄까요? 가슴이 막 메이죠? 자,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He never had for keeps. never. 가진 게 없어. keep 이제 내가 소유한 거,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소녀를 위해 누가 울어줄까요?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누가 울어줄까요? He walked the burning sand.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왔죠? burning sand. 불타는 모래 위를 걷는 그 소년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까요? burning sand. 불타는 모래. 바로 이것이 앤토원의 그 모든 아픔을 표현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불붙은 모래 같은 그 뜨거운 모래 위를 걷는 고통을 가지고 걸어야 되는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누가 지금 눈 하나 깜짝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니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The boy inside the man. 한 남자 안에 있는 어린 소년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까요? 한 남자라는 것은 성장한 앤토원을 얘기하겠죠? 앤토원에게는 어린 시절 그 버닝 샌, 모래 위를 걷던 그런 고통에 그 트라우마를 겪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누가 울어줄까요? Who knows where hurt and pain. hurt and pain. 뭡니까? hurt, 그 큰 통증, 그리고 pain, 고통, 이런 고통과 상처.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뭔지, 상처가 뭔지를 너무나 잘 경험하고 너무나 잘 느끼고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소년. 그 소년에 누가 울어줄까요?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누가 울어줄까요? He died again and again. 이것도 가슴 아프죠? 늘 죽고 또 죽고 이걸 반복하는 수백 번 죽는 소년. 늘 하루하루가 고통에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나날처럼 그런 죽음 같은 고통의 날들을 반복해서 겪어야 되는 그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줄까? A good boy he tried to be. 여기에 그 소년의 내면이 나오죠. A good boy. 착한 소년. try to be. 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소년. 잘 되려고 좋은 소년, 착한 아이가 되려고 마음속에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삐딱한 행동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속에 같이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나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줄까요? Who cries? 그 다음에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누가 이 어린 아이를 위해 울어줄까요? Who cries inside of me? 여기 바로 me라고 나왔죠? 앤토원입니다.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아직도 앤토원은 청년이지만 그 안에는 어린 소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년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고통의 소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소년, 그 소년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까요? 이런 시를 이제 쓴 거예요. 자, 이 시에 대한 얘기를 이 시 우리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주 여러 해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누가 이 소년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이 시를 보면 앤토원의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게 burning sand, 불타는 모래 위에. 그 다음에 뭡니까? died again, 하루하루 수없이 죽어나가야 되는 그 어린 고통, 어린 소년의 고통. 그 아픔이 보이죠? 그리고 이 아픔을 당하고 또 이거를 그래도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소년 앤토원의 모습이 이제 이 시 안에 보이죠. 바로 앤토원이 지나간 삶의 트라우마가 이 시에 보입니다. 이제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사실 한때는 때때로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좋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시인의 마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 여기에 대한 해설을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잠깐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제 그 발달 심리학자의 그 심리학자의 욕구에 대한 이제 피라미드입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약간의 욕구도 조금 바뀐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피라미드 제일 밑에는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어느 동물이든지 목마르고 배고프고 뭐 이런 거, 이런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것이 어렸을 때 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잘 돼야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이건 마찬가지죠. 이제 그 위험이나 이런 데서 항상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게 있죠. 근데 이런 게 점점 더 이제 성장하게 되고 생각이 이제 생기고 바뀌게 되면 애정과 공감의 욕구, 좀 차원 높은 욕구가 생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밑에가 받쳐줄 때에 그 윗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가 안 받쳐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라미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이 시를 보면 아예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공감의 욕구, 이런 게 거의 없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피라미드 밑부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고 제공이 되어야 이제 자아 실현도 가고 자아 의지도 생각할 수 있고 자아 성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밑에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때에는 얼마나 큰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소년이죠. 그래서 정말 이 메슬로가 얘기하는 이 욕구 단계하고 전혀 무관한 성장 과정 단계를 거쳤던,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살아야 했던 이 소년, 청년 앤투원의 마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앤투원은 시를 쓴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거 아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아 이렇게 됩니다. 라아. 요게 라아. 요게 히브리어인데 이 이제 스펠링은 이렇게 돼서 이게 라아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1차적인 의미는 악하다, 이불 이런 말입니다. 악하다. 나쁘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곤경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 하면 우리가 나쁘다는 문제 말썽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2차적 의미에 보면 곤경에 빠져 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아이가 이렇게 악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 할 때는 그 뒷면에는 곤경에 빠져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연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자주 얘기합니다. 바로 앤투원의 문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문제 있는 이불, 악한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이 기본 욕구를 얻지 못하면서 성장한 앤투원, 그가 바로 이런 시를 쓰면서 그 어린 그가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오는 대사 하나를 더 보겠어요. 요 아까 시를 이제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보시고 그 다음 대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대사를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이제 앤투원이 자기의 시를 쭉 이제 낭송하니까 데이먼 포드 박사가 얘기합니다. Who will cry for the little boy 앤투원? 앤투원아, 누가 그 어린 소년을 위해서 울어주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I always do. 제가 늘 그렇게 울어요. 이게 오늘 그 강의 시간에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울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저를 위해 울어요. 매일 울었어요. 늘 울었어요. 그것이 이번 강의에 바로 내가 나에게 하는 위로의 힘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 대사를 같이 또 보겠어요. It's beautiful, Anton. 아름다운 시구나, 앤톤. 정말 네가 실 잘 썼구나. I know, I told you I was good. 제가 잘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또 이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Yes, you are. You are good. 정말 너는 잘했어. Because you're honest. 네가 정직하기 때문에, 자네가 정직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시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 시 안에는 정직하게 너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You're more honest than most people, even in your anger. 정말 자네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구나. 그리고 even in your anger, 네가 화낼 때도 너의 그 분노나 화에 대해서도 정직하구나. 이제 사실은 앤톤은 그것이 정직하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앤톤이 가야 할 길을 또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사실 다음에 얘기할 것이지만 대사는 보겠습니다. The only thing you're not honest with yourself about is your need to find your own family, your natural family. 그래서 the only thing you're not honest with yourself about.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직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그것은 you need to find your own family. 너의 자신의 그 옛날 그 잃어버렸던 그 가족, 아이를 낳고 다 없어졌던 그 너의 생모를 한번 추적해보는 바로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제 your natural family, 너의 그런 실제 생모를 한번 찾아보는 바로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데, 그거를 너는 이제 자꾸 이렇게 멀리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야 돼. 이게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시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앤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매일 참지. I always do.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아주 정말로 멋있고 위대하고 눈물겹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든 소녀를 위해서 누가 울어주네? 사실 앤톤 자기 자신이 울어줬어.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저는 두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항상 이걸 우리는 보면 누군가 나를 공감해주고, 너 잘했어, 너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좋죠. 누가 나한테 위로해주면. 나를 관심 갖고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참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로 나를 위해 관심 갖고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우선적으로 나 자신이라는 거를 앤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그 강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이 노인과 바다는 내용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길지도 않아요. 중편이에요. 아주 뭐 100페이지 조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양인데, 또 영화로도 이제 안소니 퀸이 연기했던 영화가 있죠. 영화는 원작보다 좀 표현이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알 수 있죠. 그 노인과 바다는 뭡니까? 이 산티아라고 하는 노인이 한 80 며칠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 84일인가 고기를 못 잡. 그런데 하루도 노인은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또 갑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84일 만에 고기가
걸려들죠. 근데 무지무지하게 큰 고기가 이 고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게 낚시에 이렇게 이제 꿰인 채로 배를 끌고 갑니다. 그 정도로 큰 고기가. 그래 이제 고기가 거의 힘이 있을 때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가만 놔둬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갈고리에 끼어가지고 이 배를 끌고 한 하루 이상을 막 다닙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그냥 고기에 가는데 표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느 시점에 이제 고기가 드디어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그 어떤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노인이 고기를 잡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너무 커서 고기를 이제 배 옆에 이렇게 묶었어요. 이야, 이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그 고생하면서 84일 동안 못 잡다가 잡았으니. 그리고 노인은 평생 갈고 닦은 실력으로 침착하게 대처를 해서 그 큰 고기를 잡아서 드디어 배에다 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아니죠. 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고기를 때리고 하느라고 이제 찌르고 하느라고 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상어가 막 밤새 고기를 다 뜯어먹어요. 노인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상어 한 마리 한 마리 보이는 대로 그냥 막 때리고 절대 노인은 패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상어가 다 뜯어먹어 가시만 남았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마을까지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이 노인과 바다예요. 근데 이 노인과 바다의 핵심은 영화로 얘기하면 노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요. 노인 혼자가 며칠 동안 배를 타는 거니까. 노인이 겁을 먹지 않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 당당하게 상어랑도 대하고 고기도 잡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모습이 이제 그 짧은 중편 안에 표현이 되는데, 그런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노인이 그 바다에서 배 안에서 자기 혼자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기 자신을 말로 위로해 줍니다. 자기 자신을 말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나에게 말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 힘들지, 지금 이렇게 힘들 거야, 조금만 힘내라든지, 오늘만 지나면 내일 시험 끝나면 방학이야, 뭐라든 이런 말들을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정신 차려야 돼, 침착해야 돼, 자, 당황하지 마,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인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위로, 충고, 그리고 용기, 이것이 바로 노인의 힘이고, 바로 노인이 그 바다라고 하는, 상어라고 하는 거대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서 이제 나왔죠. 노인이 바다를 정복해, 상어를 정복해, 이런 게 아니죠. 대한다. 제가 deal with라는 말을 썼죠. 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대할 수 있는 힘. 이런 바다나 고기나 상어는 영원히 박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트라우마처럼. 그러나 이런 걸 대할 수 있는 힘은 자기가 자기에게 해주는 충고와 위로의 말이었다는 것이 이 노인과 바다에 아주 잘 나와 있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이 앤투원을 치료하는 데이븐 포터 박사는 바로 그런 것들을 앤투원에게 칭찬해 준 것입니다. 네가 이런 시를 쓴 것은 네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울어주었구나. 아주 잘했다. 정말 뷰티풀. 잘했다. 최고로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앤투원이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고를 내지 않고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그래도 그나마 지켜왔던 것은 자기 스스로가 시시때때로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자기의 모습, 자기의 그 위로, 자기의 그 언어,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이 그 어려움들을 견뎌냈던 것이죠. 내가 나에게 하는 위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한테 들려주는 그 위로의 말,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요 위로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앤턴 피셔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라고. 제가 이 앤턴 피셔를 보고 제가 글을 쓰면서 이 부분을 제가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그 어린 소년이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위로하고
자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위로했구나. 그것이 바로 어린 앤투원이 그래도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큰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앤투원은 큰 트라우마,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를 다 빼앗기진 않았어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운명입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고입니다. 반드시 사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장애인들이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장애인과 그 다음 뭐겠습니까? 비장애인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이라 살다 보면 인생의 과정 속에서 누구나 다 트라우마와 상처와 사고와 사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예비장애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든지 트라우마는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나는 트라우마 없이 산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사람은, 진심으로 강한 사람은 그 사고가 아무리 커도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죠. 자기에게 하는 그 위로와 자기에게 하는 그런 충고와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 눈물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노인과 바다의 그 굉장히 좋은 대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유명한 말입니다.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사람은 destroyed, 망가질 수는 있어, 파괴될 수는 있는 것 같아도 but not defeated. 결코 패배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망가질 수,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 불시에 공격당하면 막 이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defeat, 완전하게 패배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게 defeat죠. 내가 엉덩방아를 딱 찧었어? 이건 넘어진 겁니다. 근데 엉덩방아를 찧어서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게 패배입니다.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다쳤지만, 트라우마를 당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패배, 디피트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디스트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고가 찾아오고 트라우마가 찾아오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기도 당하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예기치 못하게 당해서 디스트로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했다고 해서 defeated, 완전한 패배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 노인은 스스로를 계속 위로해주고 스스로를 다지는 그 자기에게 하는 위로의 말을 통해서 바다와 그 상어와 물고기를 견뎌내고 대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그 결과로 이런 명언을 한 것이죠.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사람은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패배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인간이다. 이렇게 강한 사람을 보여주죠. 그래서 앤투원은 바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을 읽고 시를 쓸 수 있으므로 완전히 defeated, 패배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왔고, 그리고 이제 그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데본 포터 박사를 만나서 이제 자기의 어려움들을 이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의 또 기회를 또 이렇게 개척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아까 그 대사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박사가 앤투원에게 뭔가를 이제 지시해 주죠. 바로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박사는 앤투원에게 이제 칭찬해 주죠. 잘해왔다. 너 정말 잘해왔구나.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이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 앤투원이 할 일을 이제 박사가 유도해 주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